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맨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대학생 때 연애를 하다가 졸업 후 결혼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어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송 중이어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송 중이어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 딸들은 쌍둥이로 10대이고 아들은 9살입니다. 와이프는 셋째 아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쯤 육아 인식을 받고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3년을 아들이 완전 아기일 때 정신없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쌍둥이 딸들을 학교에 미리 보내고 아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가 아들이 어느 정도 말도 하고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고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고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좌절 후 와이프는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해본 적이 없고 정보도 없고 게다가 와이프가 저에게 많이 의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야근과 회식으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일찍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빠지게 되었고 와이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 보니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 보니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 보니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 와이프는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는 자전거 및 관련 용품 전문점을 창업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제가 시간이 된다면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시간이 된다면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시간이 된다면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운동을 잘 하지 못하고 오래 타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용품을 팔려고 가입한 줄 알았는데 회원들은 가능한 2차 같다며 소개하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다녀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한 2차 같다며 소개하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다녀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한 2차 같다며 소개하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다녀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저도 같이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써볼까 와이프가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운동복도 이쁜 신상 나오면 좀 입고 다니라고 하면 손님한테 팔아 하시면서 처음에 산 운동복을 입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운동부응 운동 화장은 계속 바뀌거나 사서 입고 화장도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운동부응 운동 화장은 계속 바뀌거나 사서 입고 화장도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운동부응 운동 화장은 계속 바뀌거나 사서 입고 화장도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열어보니 운동복이 200불 가까이 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광고 홍보용이라고 말은 하길래 좀 과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과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과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같다고만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커플 운동복이 이쁜 거 있으면 저도 입고 같이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하니 피곤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그게 저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그게 저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그게 저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이었지만 요즘 와이프는 혼자서 주말마다 열심히 라이딩을 다니더니 나중에 지방으로 간다면 1박 2일로 다녀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2박 3일로 제주도 자전거 타러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2박 3일로 제주도 자전거 타러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2박 3일로 제주도 자전거 타러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외박하고 면서 다니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자전거 용품 샵을 하고 있고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제재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자리에서 도구와 불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자리에서 도구와 불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자리에서 도구와 불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피곤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주 3달을 거버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영위를 가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참 부인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참 부인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참 부인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정기검진도 받고 병원에서 질병 관련해서 간 건데 말하면 안냐며 온갖 자진을 다 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여기 있으니 걱정이 돼서 올라간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올라간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올라간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발 저려서 있겠지만요. 주말에는 와이프와 자전거 라이딩 와서 혼자 매점 보면서 청소해주는데 창고에서 남자 소모 또 여러 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못 보던 숨겨놨던 마이크, 다른 핸드폰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못 보던 숨겨놨던 마이크, 다른 핸드폰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못 보던 숨겨놨던 마이크, 다른 핸드폰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남자와 이정의 냉각과 바람을 피운 내용 대우가 서진들이 큰 가득 있었습니다. 낯이 금번어도 보였는데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이 자전거 동호회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핸드폰으로 연락할 때는 동호회에 관련된 내용만 해주는 것처럼 보내더니 숙려둔 핸드폰에는 완전과 강도 아니었습니다. 할 때는 동호회에 관련된 내용만 해주는 것처럼 보내더니 숙려둔 핸드폰에는 완전과 강도 아니었습니다. 할 때는 동호회에 관련된 내용만 해주는 것처럼 보내더니 숙려둔 핸드폰에는 완전과 강도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한재의 욕도 엄청났습니다. 당황해서 멍하게 있다가 증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전부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와이프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남자 서옷부터 보여주니 손님들이 탈의실을 벗어두고 간 거라고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치워줘서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탈의실을 벗어두고 간 거라고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치워줘서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티시를 벗어두고 간 거라고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치워줘서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숨겨둔 핸드폰과 각종 문자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니 표정이 변하며 다해면서 뭐를 물어보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저랑 사는 거 주겠다며 이번 기회에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와이프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유언을 요구하니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더연 소장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더연 소장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더연 소장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테니 위자료와 바람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것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왜 저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왜 저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왜 저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딸이 엄마 SNS라며 황당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원 일사진과 조만간 출산한다며 총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연락을 안니 출산한다며 총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연락을 안니 출산한다며 총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연락을 안니 온갖 욕설과 함께 연락하지 말라고 임신한지 몰랐냐며 절대 내 새끼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끊었습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유지할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인데 사가라 될 줄 알았는데 전자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것인데 사가라 될 줄 알았는데 전자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것인데 사가라 될 줄 알았는데 전자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부인과 인연이 끝났지만 장모님과는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저와 손주들이 상처받고 고생했다며 이젠 없는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반찬 좀 가져가시고 식사는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도 저 볼 면목이 없다며 제가 없을 때 와서 손주들을 보고 가십니다. 식사는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도 저 볼 면목이 없다며 제가 없을 때 와서 손주들을 보고 가십니다. 식사는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도 저 볼 면목이 없다며 제가 없을 때 와서 손주들을 보고 가십니다. 항상 그렇게 조용히 왔다가 가셨는데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 장모님께서 짐을 싸서 와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재혼한 뭔가 안 닮아서 신자 검사를 했는데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현재 장모님 집에와 있고 갓난 아기까지 메꿔봤는데 참 아내 초치는 못하고 장모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와 있고 갓난 아기까지 메꿔봤는데 참 아내 초치는 못하고 장모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와 있고 갓난 아기까지 메꿔봤는데 참 아내 초치는 못하고 장모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혹시 제 아이가 아니냐고 고르시길 애써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며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며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옆에서 드릴 말씀도 없고 오랫동안 계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줘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한 지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정품인의 바람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몰라주세요. 알림 설정 꼭 공부해주세요. 현실이 너무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몰라주세요. 알림 설정 꼭 공부해주세요. 현실이 너무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몰라주세요. 알림 설정 꼭 공부해주세요.